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픽 인터뷰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네, 최고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직하진 사표를 내지 않으신 분,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분인데요. 이번 주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심리 결정이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어서 그런데 일단 저희가 궁금한 게 정치개혁 2050이라는 조직이 생기나요? 예, 그 여야 이제 네.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의 네. 젊은 정치인들이 좀 모여서 아무래도 이제 2050년을 대비하는 좀 그런 여야의 좀 합리적인 목소리를 좀 담자. 그래서 사실 87 체제 이후에 민주화가 계속해서 성숙해 왔지만 지금 한 30년이 지났거든요. 네네. 앞으로의 30여 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모임.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도 있지만 그것보다 선행돼야 되는 것이 대화 설득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기성정치 보면 대화와 설득의 과정이 좀 실종된 것 같아서 뭐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한 방법론이 다를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좀 젊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서로를 설득하고 또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라는 의미에서 만들게 되었고. 2050은 그러면 연도네요? 2050년을 네. 대비하죠. 그때 되면 아무래도 기후변화라든지 저출산, 뭐 연금개혁, 뭐 불평등, 디지털 노예 전환 등등 지금 기성정치권에서 다루지 못하는 많은 의제들이 있을 것 네. 같아서 거기에 좀 대비하려고 하는 모임입니다. 2050이 소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해인데 예. 그때까지 이 젊은 정치인들이 하여튼 대한민국을 좀 바꿔보자. 일단 대한민국 정치부터 바꿔보자. 예, 맞습니다. 뭐 환영할 만합니다. 특히 특정한 정당 내에서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는 건 뭐 종종 있었지만 3당이 함께 만드는 건 지금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만들기로 한 겁니까? 내일 첫 토론회가 있고요. 네. 이제 매월 토론회를 할 예정이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또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순방하시면서 자유와 연대를 강조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연대의 모든 방점이 찍혀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도 지금 여야가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데 더 중요한 본질은 여야가 좀 연대해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 그게 그 과정을 찾아 나가는 것 자체가 정치고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젊은 정치인들 간에 좀 의견을 모아보자 그런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내일 첫 토론회는 뭘 주제로 하세요? 첫 토론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 개혁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각자가 이제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각자 한 뭐 정치 개혁을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장한대 총장님이 발제를 맡아주시기로 하셨고요. 거기에 김태일 교수요? 예, 네. 김태일 교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거기에 젊은 대해서 분은 아닙니다만. 예, 네. 나머지 한 7여 분 정도가 토론에 참석해서 그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젊은 정치인들이에요? 저랑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천하람 네. 순천 당협위원장과 민주당에서는 이탄희 전용기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그다음에 정의당에서는 조성주 이번에 대표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전에 부대표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중지를 모아보자라는. 좋습니다.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께서 생각하시는 정치 개혁의 핵심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많은 학계에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 87 체제 이후에 세 가지 축을 얘기하시거든요. 네. 뭐 통치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개헌에 관련된 문제겠죠. 두 번째가 선거구제 개편, 그다음 세 번째가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공천 문제, 이 세 축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더 본질적인 거는 공천에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다 보니까 현역 국회의원분들이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소신을 내기보다는 어떤 권력자의 의중에 당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행태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께 돌려드리자, 그런 정치 개혁이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미 돌려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슨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사실상 돌려드렸다고 말씀하지만 네. 그보다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 지도부라든지 혹은 중앙당의 공관위원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보다는 미국의 어떤 경선 말씀하신 대로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뭐 클로스드 프라이머리, 뭐 코커스 등등 이러한 형태들로 해서 나아가는 것이 조금 더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좋은 길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국회의원을 도전하시려는 분들이 당의 지도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지 않을까. 그게 보다 민주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갖고 또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무슨 중요한 뭐 최고위원이든 당 대표든 또는 국회의원이든 기초 뭐 광역의원이든 이렇게 중요한 일자리를 갖게 되시는 분들은 사실 공부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당들이 교육원 같은 걸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이 되려면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제공하는 이렇게 이념 교육 또 뭐 실무 교육해서 100시간 정도 강의를 들어야 우리 국회의원으로 공천 줄 수 있다. 이런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야 왜냐하면 어떨 때 보면 헌법에서 너무 벗어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당 저 당 할 것 없이. 그렇죠? 이번에도 뭐 그 신당역 사건 같은 거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 거기에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시의원도 있었습니다. 네. 어느 당이냐 따지기 전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당에도 연수팀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팀으로 있군요. 네. 거기서 이제 관련해서 말씀하신 정강정책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당원으로서의 가져야 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서. 최고위원 되시면서 교육을 몇 시간이나 받으셨어요? 저는 교육을 딱히 받기보다는 이미 제가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하신 거 말고 당에서. 당에서 뭐 최고위원이 교육을 받아야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매일 마이크도 잡고 그러기 중요하죠. 때문에 특히 헌법이나 뭐 보편가치 인권 뭐 이런 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냥 아이디어 공부를 하신 분들이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공부를 각자 해버리면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배움의 이념 교육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 배움의 끝은 없는 거니까요. 네, 이런 거고요. 아이고 이건 저도 사실 다루기 싫은 얘기인데 욕설 비속어 논란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뭐 야당의 공세도 좀 그렇지만 여당에 대응하는 것 대통령실의 대응 과정을 보면 안쓰럽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기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발언이 대통령실에서 김은혜 홍보수석께서 이미 날리면이라고 저는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날리면이라고 그 뒤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실 공식 브리핑이 있었으니까. 아니 내가 들은 것하고 다른데도. 근데 뭐 저는 그 본질은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로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날리면이라고 해석해도 저는 국회를 향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비속어를 쓰신 거니까. 뭐 문법적으로는 안 맞던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오늘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상 규명을 좀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갈라치기를 많이 했잖아요. 선동을 하고. 근데 지금 국민들이 해외 순방을 갖고 와서 이런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이냐 뭐 날리면이냐 이렇게 양분돼 가지고 지금 계속 저는 크게 막 의미 없는 이 토론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면 어쨌든 본인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인정하시고 이 정쟁을 좀 종지부를 끊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무언가 오늘 좀 진상규명을 말씀하신 것은 조금은 더 정쟁의 길로 더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얻을 게 뭔지 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김영태 최고가 보는 안쓰러운 방향으로 가는 까닭은 뭘까요? 대통령실 전체가? 글쎄 뭐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억울한 것도 있을 거고 좀 더 포용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국회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언론사를 가지고 싸우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좀 더 폭넓게 수긍하시고 설사 그것이 본인에게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폭넓게 좀 통 크게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국민들께 또 유권자에게 본인의 생각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민주공화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잘못된 판단을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옳게 가셔야 된다고 용기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당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먼저 친위대라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자처하는 것 같아서 당연히 친위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다들 공세를 취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당도 좀 객관적이고 또 이렇게 대통령을 위하고 당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조금 더 객관적인 표현이 맞지 않나,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태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라 예. 그냥 오늘쯤에 만약 악식 회견을 하시면 아유 제가 뭐 경무회 또는 뭐 바이든 대통령 만난 직후라 한마디 한 건데 그게 방송사 카메라에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심력 끼쳐서 죄송하다 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일종의 확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MBC는 MBC대로 다 얘기할 거고 좀 더 선명하게 얘기할 거고 음성 분석하는 연구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주면 이게 어떤 발음이에요라는 게 나올 텐데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법원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면 왜 그럴까? 그게 너무 진짜 궁금해서요. 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실수를 하는데 이렇게 남 탓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발언이 뭐 설사 그 말씀하신 특정 언론사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뭐 공개를 했든 안 했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나서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논쟁이 있게 된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을 봤을 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실수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어떻게 국민들께 또 이해를 구하는지 그 과정이 또 정치의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보실 텐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여당이 잘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은 정치인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변화무쌍한 정치 현상들을 봐오신 분들이어서 그냥 솔직하게 진솔하게 인정하면 또 뭐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여론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차치하고 어쨌든 국회를 상대로 해서 이제 비속어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야당을 가리켰든 국회를 가리켰든 국회는 국민의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국회라는 곳에 이제 비속어를 썼게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또 여당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좀 유감의 표명, 최소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수요일이네요.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 법원 심리가 열리는데 결정이 이날 나올지는 미지수죠. 가처분에 대한 결정은 아마 재판부가 결정할 거여서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재판부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좀 인지하고 있고 되도록 빨리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네. 대충 결론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이게 입장에 따라 완전히 달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법사도 아니어서 제가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같은 1차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고 지금 사실 이 사안이 1차 결정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든 이제는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정치권이 제각각 해석하지 말고 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자라는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만약 인용된다면 그러니까 지난번 가처분 신청과 똑같은 결정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겠죠. 지금 약 3달 동안 다시 7월 달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집권 여당이라는 곳은 무한 책임을 지고 국정 운영을 하는 정당인데 다시 7월로 돌아가는 이 3개월 동안의 붕 뜬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먼저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과한 다음에는요? 한 다음에 아마 최고위로의 복원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비대위로 인용된다면 비대위로 가지 말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일 테니까요. 3차 비대위가 나온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지도체제를 다시 원상 복귀. 근데 스스로 그러니까 비대위를 만들기 위해서 최고위원을 그만두셨던 분들까지도 다시 최고위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 지금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계시기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 될 것이고 정책위의장 당연직이고 또 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예, 추가적으로 최고위원들에 한해서는 뭐 저희 당원 당규상 재보궐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마 당원 당규의 정신에 맞게 좀 준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각하되면요. 각하라든지 혹은 기각이 된다면 뭐 법원의 판단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어쨌든 기각이 된다면 지금 비대위를 법원이 인정하는 반증이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뭐 여기에 대해서 다 수긍하고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윤리위가 이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변수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개시했고 아마 제명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제명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유상범 전 윤리위원이셨죠.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께서 이제 문자가 공개되면서 사실상 윤리위의 어떤 판단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제 보고 느끼셨기 때문에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하든 그것이 정치적인 입김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실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 보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비속어를 쓰셨잖아요. 네. 그럼 윤리위가 이러한 잣대를 과연 대통령한테도 댈 수 있느냐 이러한 당내 많은 반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품위유지 위반이라든지 이러한 잣대로 징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대통령에 대해서도 윤리위가 그런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느냐를 질문했을 때 아마 그렇지 못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가 되는 그런 잣대가 당원들이 느끼시기에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낄 거기 때문에 아마 제명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가 어쩌면 제명당할 수 있는 위기에 몰렸는데 대통령의 욕설 비속어 때문에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살아나는 국면일 수도 있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수습은 돼야 될 텐데요. 빠른 수습. 그러니까 저는 법원의 판단이 좀 가급적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정이든지 이제는 여당으로서 좀 내용을 마무리하고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하여튼 국민의힘이 내용을 극복하고 여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앞서 소개해 주신 정치개혁 2050이라는 모임이 잘 돼서 국민들이 보고 흐뭇해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